하나 둘셋 존나 안 맞아. 자 200km 왔어요 우리. 200km인데 키로수가 가용거리가 상당히 안 준다. 원래 뭐 테슬라로 따졌을 때 네. 527km 딱 찍었지만 달리면 달리는 대로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얘는 되게 하방 지지선이 어마무지하죠. 그리고 당분간 260km인가? 거기에서 바뀌질 않더라고요. 그니까요. 한 20% 이상 빠졌는데도 가용 거리수는 거의 빠지지 않아가지고 이게 참 뭐랄까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다라는 거를 느꼈고, 그 다음에 이 연비가 그래도 한 2에서 3 정도 시내에서 나오다가 지금 그래도 5.6까지 올라왔다. 그죠 그죠. 상당하다. 아 연비가 상당하다? 네. 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아우디 리뷰할 때 군산 갔다 오고 고창 챌린지 갔다 왔을 때도 300km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300에서 계속 안 떨어져. 계속 302km야. 군산을 도착했을 때 거의 280km 남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하방 지지선이 무너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깎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표기법을 갖고 있어. 연비에 대한 표기법이 내연기관 기존 레거시 브랜드들이 만든 전기 차량과 테슬라가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부분은 BMW도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추운 상황에서 네. 뭐 그래도 5.6km니까는 따뜻한 봄이 오면은 그래도 그거보다 좀 더 나은 가용거리를 기대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3도예요. 그래도 많이 올라와서 3도인데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가 쐬고 있는데도 3도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연비가 이제 5.6km니까 그러니까 영하 6도를 계속 유지했으면 아마 이거보다 조금 떨어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얘는 히트펌프가 있는 친구고.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얘가 CATL에서 받은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갔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LG나 뭐 삼성이나 뭐 일본의 파나소닉이 아니라 CATL 뭐 중국산 배터리. 네네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항상 BMW는 삼성 SDI 이 친구들한테 받았는데 제가 엑스드라이브 50이 40이랑 다른 배터리가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몰랐어요. 근데 40은 중국산이 들어가고 삼성 SDI께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요새 뭐 말들이 많대? 근데 뭐 중국산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CATL이 그냥 중국산 짝퉁을 만드는 데도 아니고 아 중국은 근데 뭐 중국 자체가 짭퉁 아닌가? 자체가 짭퉁이긴 한데 그래도 이 뭐랄까 전기차 엄청 많잖아요. 네네. 브랜드도 많고 그 내수 시장도 엄청 활성화되어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러면 조금 너무 이제 중국을 그런 식으로 그들은 뭐 전기차 브랜드도 굉장히 많고 차종도 엄청 많고 팔기도 엄청 많이 팔고 있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중국산은 나빠 이런 거보다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품질이라든지 전체적인 마감새라든지 실제로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를 확인해보고 좋은지 안 좋은지를 확인해보는 게 낫다? 딱히 다른 거 없지 않나요? 사실은 지금까지 달리면서 사실 가용거리보다도 지금 더 잘 달리고 있고 중국산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가용거리에 막 반토막이 나거나 막 그 정도의 퍼포먼스면 중국산 배터리는 무조건 걸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같은 리튬이온 배터리여서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다들 상향 평준화가 돼 있다 하면은 크게 그거는 소비자 입장에서 중국산이 안 써야 된다 뭐 이러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을 옹호하는 이 발언 굉장히 불편하네요. 난 중국 싫어. 아니 근데 뭐 중국 거라 마음에 안 들면은 자 중국산 아닌 거 빼봅시다. 자 이거 중국산인 것 같은데? 맞네요 맞네. 최근에 S22 울트라 베트남 거더라고요. 네네. 생산이. 네네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베트남산이냐,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만들었지만 베트남 거냐 모르겠어 난. 근데 삼성이 나쁜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 S22 울트라 이거 베트남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만듦새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조사에서 어떤 하청을 줄 때 얼마만큼의 매뉴얼을 잘 구성을 해가지고 똑바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제품의 퀄리티를 만들 수 있는 그 매뉴얼을 건네줬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고, 미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독일 애들이 어디 외주 맡길 때 네. 진짜 그 무슨 라운드 값부터 시작해가지고 변수 하나하나에 대한 모든 변수라서 뭘 하나 만드는데 2만원 체육 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독일 애들이 병신이 아닐 텐데 중국 친구들한테 줄 때 이 정도의 퀄리티 어시어런스를 하지 않으면은 맡기지 않지 않을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간 iX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많이 좋은 얘기를 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심지어 내가 곧 출고할 iX 엑스드라이브 50은 중국산이 안 들어가고 40만 또 중국산이야? 40만 들어간대요. 저도 이번에 알았어. 나 구독자님 때문에 알았거든요. 40만 들어간다길래 나는 이제 그래서 이번에 40이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
별로 그다지 뭐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나는 일단 중국에서 만든 것 자체는 솔직히 찜찜하긴 해. 중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니까 공고히 할 거야, 내 의견을. 아주 이번에 쇼트트랙 아주 그냥 아, 쇼트트랙 보거나 진짜 다 X고 싶더만. 아니 들이 손을 갖고 장난을 치.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흥분을 해서 쇼트트랙보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무튼 뭐 이런 거는 좋은 거 안 좋은 거는 어쨌든 경제적인 부분과 쇼트트랙 이런 부분은 분리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딱 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폭스콘에서 다 제조를 하고 있고, 뭐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거는 베트남에서 만들고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들 중에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가 없으면 사실 중국의 세계적 공장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이 가격으로 뽑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뭐 중국산 아예 뭐 무조건 싫어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우리 일상에 너무 스며들었다. 그 맛있는 김치는 다 중국산이래요. 너무 싫어. 아 진짜 너무 싫은데 어쩔 수 없네. 네. 아무리 스며들었다고 해서 그게 다 오케이 될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딱 윤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품을 좀 보고 실제로 좋은지 안 좋은지를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괜찮으면 쓰는 거고, 안 괜찮으면 당연히 나쁘다고 하는 거죠. 저도 이 스펙 시트 상으로 봤을 때는 누가 40을 사? 저도 지금 50을 사고 싶지만은 40은 그냥 뭔가 그냥 버리는 카드로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분명 그런 수요도 있을 거고, 얘가 지금 이렇게 저희 한 200km 이상 타보니까 제법이다. 뭐 이렇게 스펙 시트 상으로 이렇게 뭔가 다 빠진 깡통이 아니다. 아 실내는 똑같아요. 심지어 다이아몬드 바우스앤 윌킨스까지 다 들어가 있고, 차를 내가 이걸 뭐 좋다고 얘기한다기보다 50에서 들어갔던 주요 배터리만 빼고는 그냥 IX인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짧은 구간 시내 주행 거의 대부분 하고, 단거리 많이 안 타고 차 타는 시간이 좀 짧고 가족들이 좀 많이 있고 하는 분들에게는 추후 나중에 유지보수 비용까지 생각한다면은 요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아 좋게 얘기하는 거 짱이야. 아 저는 근데 진짜 50, 40 둘 중에 뭐 사라 그러냐라고 하면은 무조건 엑스트랩 50. 그쵸. 이게 무조건. 배터리 그 용량만으로도 무조건 50. 저도 물론 50이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살 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타보면 진짜 타볼수록 진짜 넓이가 어느 정도로 넓냐면, 제가 원래 이렇게 운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좋은 운전 습관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한 팔을 이쪽에다 올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숄더룸이 너무 넓어가지고 이게 안 돼 잘. 그러니까 되게 원래 이 정도 두께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야 이렇게 편하게 하는데, 와 정말 광활하고 넓고 높고 여유롭고 승차감도 좋고 에이다스 좋고, 물론 앱이라든지 UI 자체는 조금 별로지만 하면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아니 난 진짜 마음에 들어. 그래서 제가 iX를 좋아하는 부분은 아마 철회 대상이 아닐 것 같아요. 아직 제가 EQS를 리뷰를 안 해서 그런데 iX X드라이브 50에 대한 리뷰는 전 진짜 마음에 들어서 아주 좋아. 굿굿. 뭐랄까, 완성판은 없다. 이거 나오기 전에 S3부터 해가지고 뭐 쭉쭉쭉 있잖아요. 완성판이라고 하면 얘라고 만약 가정을 한다 하면은 그 전에 있는 뭐랄까 핸드폰들이 다 가치가 없는 거냐, 그리고 다 거르고 얘를 무조건 사야 되느냐. 아니, 그러면 죽기 전에 사야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죽기 전에 사는 게 가장 가성비도 좋고 성능도 좋고 하는 건데 뭐 사람 삶이라는 게 그렇게 되진 않잖아요. 우리 언제 죽을지 언제 어떻게 알고. 맞아. 그리고 산업이라는 것도 그렇게 발전할 수가 없는 거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 의견도 되게 비슷해요. 저는 사실 S2부터 미친듯이 써갖고 아이폰도 4부터 계속 쭉 써왔는데, 저는 진짜 거의 모든 핸드폰을 다 썼어요. 모든 단계를. 근데 알죠, 다음에 더 좋은 하드웨어가 나올 것이라는 걸 알고 소프트웨어가 나올 것이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어쨌든 새로 나오는 기술력의 잠깐이라도를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폰보다는 아마 차량이라는 게 가격적으로 높고 자주자주 바꾸는 품목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전기차를 이제 건너뛰고 난 다음에 다음 전기차를 노려보는 것도 당연히 좋은 말이고,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존중받아야 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있는 차들도 가치가 없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뭐 그러면 테슬라 말고는 다 모든 전기 차량들이 다 별로여야 되는데, 진짜 굉장히 많은 전기차들을 타보고 있는 와중에 참 다들 좋은 장점들이 있어요. 뭐 승차감적인 부분도 그렇고 내장적 고급감도 마찬가지고, 다들 각자의 장단점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까기 좋아하는 테슬라조차도 오토파일럿에 대해서는 뭐 테슬라 미만 잡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좋은 점과 장단점이 공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사람들은 리포팅을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리포팅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과 자신의 판단에서 차량을 구입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자는 맛을 한번 봐보자. 누구 입맛에서는 매운 게 맛있고 누구 입맛에서는 달달한 게 맛있고 이럴 수 있는데, 서로의 취향이 다르다 보니까는 맛보고 입맛이 보편적인 게 아니니까 맛 봐보자. 맛 봐보니까는 그래도 맛있어?
향신료 나가지고 막 못 먹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난 향신료 좋아하는데. 저는 막 이제 동남아 가면 맥도날드만 먹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 아 되게 입맛이 생각보다 애기 입맛이네요. 그러네. 그래도 순댓국은 잘 먹으면서. 그러게. 커서는 안 가봤네. 요새 가면 또 모르겠네. 아무튼 정리하자면 차량들을 그래서 시승해보시고, 제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차량을 추천을 안 해줘요. 왜냐면 내 입맛엔 분명히 맞고 내 승차감이 굉장히 좋은 승차감이었는데 어떤 분한테는 그 승차감이든 그 전기차의 특성이든 그 경제적인 느낌이든 이런 것들이 싫을 수 있대요. 그래서 알아서 판단하시고, 그리고 제발 시승해보시고 타세요. 꼭 잠깐이라도 시승을 해보시고 실제로라도 그 차를 타보셔야 어떤 느낌인지 약간이라도 맛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남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그냥 구입하지 마시고요. 꼭 직접 시승해보시고 한번 짠맛 단맛 쓴맛 한번 느껴보시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보시고 구입하셔라. 이게 오늘의 제 차량의 구입에 대한 결론인데 이 얘기가 왜 나왔지? 우리는 지금 200km 구간 얘기하고 있었잖아. 중국산 배터리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 우리가 멀리 돌아왔네. CATL인가 뭐 그거 얘기하다가. 네, CATL 거 뭐 들어간다고. 저도 갑자기 막 방언 터지듯이 막 나와가지고. 난 뭐 종교단체 온 줄 알았어. 근데 아무튼 우리가 지금 200km 이제 넘어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남은 거리가 151km야. 남은 거리는. 그리고 역시나 똑같이 95km로 지금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뭐, 난 죽전, 안성 맞았나? 안성국밥? 안성국밥 얘기했잖아. 네네네. 부여백제, 청양, 정하나해밥. 이거 입장거봉, 안성은 넘겠다. 안성은 넘을 것 같은데. 안성은 넘을 것 같은데. 안성 다음 죽전인데? 한번 그럼 가보시죠. 우리 죽전까지 한번 가봅시다. 네. 그리고 죽전까지 여기 176km고 네. 남은 거리가 156이잖아. 150이네. 죄송해요. 149로 떨어졌어. 그럼 한 26km 정도의 그 차이가 있는데, 네. 연비를 써가면서 효율로서 가면 그걸 상쇄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약간의 생각이 있어요. 올라가는 건 너 힘들다. 맞다, 올라가는 게 좀 힘들지. 네네. 가봅시다. 다음 그러면 300km 구간에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km에서 뵙겠습니다.